몽골은 전형적인 대륙성 건조 기후로 겨울이 길고 매우 추우며 마이너스 40도 이하. 뭐 지역별로 좀 틀린 것 같아요. 도시 지역에 그럼 사람 살 수 없게요. 네네. 여름은 짧고 따뜻합니다. 평균 17에서 23도시니까. 네네. 북부 산악지대는 상대적으로 수변하고 영강수량이 많다. 남부 고비 사막 지역 뭐 남반기 있으니까요. 태양광 발전할 때는 아주 좋겠네요. 남비 고기 여기다가 그냥 기름고를 촥 뿌려갖고 그냥 거기서 네네 거기서 이렇게 바이오 연료를 갖다가 쓰면은 진짜 짱. 남부 고비 사막 지역은 100mm 미만의 국도로 건조한 사막 반사막 기후를 보인다. 그래서 북부 및 중부 산악 초나 초원지대 울란바토르 타 지역보다 강수량이 많아서 350mm까지 비교적 초지가 형성돼 겨울은 매우 춥다. 남부 고비 사막지대 암석 지형이 많고 일교차 크고 연 강수량이 100mm 미만 건조한 사막기고 물길 2m짜리 50m짜리 벽돌 콘크리트를 쭉 놓으면 되니까요. 네네. 파이프도 있고. 서부 고산지대 알타이 산맥 등으로 인해서 고도가 높아 연교차가 매우 크고 거기다 뚜껑 덮으면 되죠. 네. 증발도 안 하게. 알타이 산맥 등으로 인해서 고도가 높아 연교차가 겨울이 가장 긴 편. 여름은 6월에서 8월인데 따뜻하거나 낮에는 더운 날씨 30도씨 이상을 보인다. 여름에는 6월에서 8월. 인구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산답니까? 살 수 있으니까 사는 거지. 살만하니까 사는 거예요. 몽골 사람이 살면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는 거. 따뜻하거나 낮에는 더운 날씨를 보인다. 비의 대부분이 4분의 3의 이 시기에 집중된다. 겨울은 11월에서 3월인데 딱 한 4개월 정도 되네요. 매우 길고 추우며 맑은 날이 지속되지만 영하 20도에서 40도까지도 내려간다. 일교차가 매우 커서 여행시 옷차림에 주의해야 되고 봄철은 잦은 강풍과 모래 폭풍이 발생한다. 몽골은 연간 220에서 260일이 맑은 하늘입니다. 푸른 하늘의 나라로 괜찮네요. 이거는 그죠? 지역적, 계절적 기후변화가 매우 뚜렷하므로 방문 지역에 맞게 365일이면은 거의 뭐 이게 3분의 2 정도, 3분의 2 이상 365니까 3분의 2 정도 100 빼면 3분의 2가 훨씬 넘게 맑은 날이네요. 그래서 뭐 괜찮구만요. 몽골 전체 물 지역을 볼게요. 물이 굉장히 많은 거. 3,800개 강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3,500개 호수, 1,186개 빙하를 총 지표 수량은 590km 3제곱미터. 이게 뭐 어떻게 하지? 네, 90% 이상이 북서부 호수와 빙하에 집중되어 있다. 호수와 90%. 남비 고비 지역은 극심한 건조와 사막화로 물이 매우 부족하다. 수도 울란바토르 주요 도시는 지하수 의존도고 지하수도 나오네. 2040년 물 부족에서 그러면 거기서 강하천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3,500개 호수, 빙하 이런 데서 가져오면 되겠네요. 호수 빙하가 지표수 분포는 호수가 500km/제곱미터 3제곱미터, 그다음에 빙하가 69.9 3제곱미터가 대부분 차지한다. 강가하천은 북부와 서부 산악지대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북부 서부 한가이 산맥, 알타이 산맥 주변으로 비교적 풍부한 강호수 빙하가 존재한다. 남부 고비 사막은 강수량이 적고 하천, 호수, 우물이 매우 드문 건조지도로 지하수에 의존한다. 여기서 지금 물 끌고 오면 되겠네요. 네. 남부 고비, 그다음에 기후 변화 및 무분별 개발로 인해 사막화로 유목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수도 울란바토르 인구 밀집과 노화된 상수도가 50% 이상 수질 오염 및 용수 공급 문제가 심각하다. 몽골 전체 물 공급의 상당 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물수요 급증과 지하수의 심각 물리기를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호수와 이게 빙하에서 물을 끌어오면 될 것 같긴 한데요. 강과 하천도 있기 3,800개 강하천이 있고 3,500개 호수여서 물은 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몽골의 지하자원 몽골의 지하자원은 매우
세계 10대 자원 부국으로 석탄 세계사의 구리 세계 2위, 우라늄, 금, 형석, 히토류 80여 종의 광물이 풍부한 지하과학원의 보고다. 난고비 지역의 오요 톨고이, 동금, 타반, 톨고이, 석탄 광산이 핵심이다. 광업의 GDP의 20%를 차지하는 국가 경제 기반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석탄이 세계 4위 수준의 매장량 1750억 톤, 핵심 구리동 매장량이 서익 세계 2위 5,500만 톤, 오유 톨고이 광산이 중심, 기타 주요 광물 우라늄 세계 55위, 올리브덴 7위, 형석 세계 3위, 성세 세계 5위, 금철 광물 수출이 국가 재정 수입의 25% 차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러시아 중국 사이의 위치, 채굴된 자원의 대부분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구조. 이렇게 됐습니다. 오유 톨고의 동금 광산, 타반 톨고의 석탄광, 바가누루 갈탄 광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인프라 부족과 외국인 투자 감소 문제가 있다. 대금 수출 시장 다변화를 고색. 한국 지질자원연구원을 통해서 한국과 협력을 통해서 공동 탐사, 광물자원 개발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몽골의 인구수 총 인구가 350만에서 354만 명인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인구 밀도 1km 제곱미터당 약 2명이 삽니다. 한 번 더의 7배가 넓은 넓은 영토에 비해 인구가 매우 적다. 수도인 울란바토르의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울란바토르에 146명에서 175만 명이 거주한다. 할흐 몽골족이 주를 이룬다. 90%, 카자흐족이 등이 거듭. 가축 수가 7,500마리 이상으로 사람 수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가축을 먹이려면 초원이 있을 텐데 그만큼 초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름골을 갖다 착 뿌려버리면 지하 거기서 그냥 엄청나게 바이오를 생산할 수 있겠네요. 땅이 넓어서. 몽골의 초지, 몽골의 초지를 볼게요. 유라시아 스텝 지역의 원시 생태계를 대표하는 광활한 대초원이다. 5,000년 이상 유목문화의 기반이 되어왔다. 동부의 메넨 초원전은 끝없이 펼쳐진 평원과 고산지대. 그래서 도시를 건설하기 너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뭐 땅을 깊이 팔 필요도 없고 산 지역에 건축할 필요도 없고 다 평원이니까 끝없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다. 가축과 함께 이동하는 유목민들의 터전, 몽골 가젤, 느시, 다양한 야생동물의 서식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이나 소, 양, 염소, 낙타를 하고요. 끝없이 펼쳐진 평원과 지평선이 특징이다. 유라시아 대초원 중에 유일하게 원시 상태가 잘 보존된 지역이다. 동부의 메넨 초원, 고산지대 초원, 다양한 식생이 존재하고 멸종 위기종인 몽골 가젤과 다양한 야생동물, 식물이 서식합니다. 몽골의 초지가 탄소 흡수원 역할을 동시에 몽골 전역의 식량과 유목민들의 생계를 책임져. 여기도 그냥 그렇죠. 벼 같은 것도 만들거나 뭐 밀도 만들거나 콩도 만들고 모든 것이 다 여기서 할 수가 있겠네요. 뭔가 식량을 생산을 엄청나게 물만 이제 호수에서 갖다 쓸어서 이렇게 점수 방식으로 계속해서 주면은 뭐 논이면은 논제 물 치우면 되는 거고.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과 가축수의 증가로 초지가 훼손되고 있다. 황사 발생 원인. 긴 겨울과 갑작스러운 폭설, 가뭄으로 인한. 그래서 폭설이 일어나거나 어떤 비가 많이 일어나면 그것을 저장하는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또 낭비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몽골도 괜찮네요. 그래서 몽골이 제가 보기에는 되게 몽골은 사람 살만하고 가축 수가 이렇게 많으니 뭐 이렇게 돼. 그만큼 초지가 그만큼 7,500만 마리면 그 초지가 엄청나게 넓다는. 그렇죠. 초지 뭐 수출해도 되겠네요. 초원 사막 호수도 그냥 기름골 잡초를 탁 이렇게 길러가지고 방앗기는 것 같아요. 울란바토르를 벗어나면 스트레스가 적고 초원 사막 호수 광활한 대자연을 즐길 수 있다. 그래서 관광자원으로 만들어도 되고 뭐 만들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에서
그다음에 시골 지역은 도시에 비해서 느긋하고 조용한 생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겨울철은 영하 30도를 넘나든다.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는 좀 이렇게 좀 더워져서 요새. 근데 추운 지역 같은데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네. 알래스카를 생각하세요. 알래스카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네. 다 사니까 사라지는 거지. 도심 외곽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고 도로 사정이 안 좋다. 이렇게 채소나 가공식품은 수입에 일단 물을 끓여다가 이렇게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거나 이렇게 육식 유지의 식습관으로 인해서 비만율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70% 수도 울란바토르의 70% 이상이거든요. 외국인들도 주로 이곳 생활 기반을 잡는다. 자 보시면 알래스카 평균 기온 알래스카 평균 기온은 왜 이렇게 따뜻하지? 남부 해안은 여름 4에서 16도씨, 겨울은 7에서 마이너스 7도씨에서 4도씨까지로 비교적 온화하다. 북부 툰드라 지대는 7월 평균 5도씨, 2월 평균 30도씨로 매우 춥다. 내륙 베어뱅크스는 여름철 30도씨를 넘기기도 하고 겨울에는 45도 이하로 떨어지는 극단적인 내륙성 기후를 보인다. 이렇게 되겠네요. 내륙 베어뱅크스가 제일 춥네요. 겨울에는 20도에 40도까지 내려가고요. 여름에 15도시에 30도시까지 내려갑니다. 내륙 지역이 남부 해안 쪽은 상대적으로 여름에는 10도시, 20도시, 겨울에는 마이너스 10도시에서 마이너스 10도시에서 5도시까지 남부 해안이 따뜻하구만요. 북부 극지방은 여름에는 0도시, 10도시, 겨울에는 20도시에 30도시. 북부 극지방은 내륙이 가장 춥고 내륙이 가장 춥네요. 그래서 해안가는 해양성 기후로 비교적 따뜻하고 습하다. 내륙은 대륙성 기후로 일교차가 영교차가 매우 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겨울철 기온이 여기 이상 고온을 보이거나 온난화 영향 때문에 여름철 폭염이 발생하는 극단적인 날씨가 나타나고 있다. 건강하기 좋은 여름 6월에서 8월은 한국의 늦봄, 초가을 날씨가 비슷해서 여행하기가 쾌적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란드 평균 기온. 그린란드는 평균 기온 겨울 평균이 마이너스 9도씨에 불과하다. 수도인 누쿠. 캐나다 누나부트 군주의 이칼루이트 겨울 평균 기온은 캐나다는 마이너스 27도다. 반대로 여름 기온은 매우 낮아서 평균 최고 기온이 10도씨 정도에 머문다. 그린란드 아이스 밑에 기지에서는 2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47.2도, 7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12.2도, 최저 기온이 마이너스 64.9도씨까지 기록되기도 하였다. 지금 좀 따뜻해졌나 본데요. 그린란드 온도는 1901년부터 2044년까지 마이너스 19.230 섭씨 동요되어야 합니다. 춥네요, 춥기는. 캐나다 연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7.7도. 국도가 매우 넓어서 온도차가 심하다. 겨울은 전국적으로 매우 추워 마이너스 15도 이하로 내려간다. 서부 해안 밴쿠버는 0에서 5도씨, 내륙은 마이너스 10도씨, 2도, 20도씨, 여름은 20에서 30도씨까지도 올라간. 서부 해안 밴쿠버, 캐나다에서 가장 온화하고 창문을 열어놨더니 창고기 음악들은 겨울에도 기온이 영상에 머무른다. 동부, 중부, 토론토, 몬트리올, 퀘벡. 여름은 덥고 습하다. 해안 쪽이 보통 이렇게 온화하네요. 겨울은 매우 춥고 눈이 많이 내린다. 북부 지역은 연중 영구 동토층이 존재한다. 얼음이 안 녹는다. 겨울철 체감 온도가 영하 50도씨 이하로 떨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뭐 여기도 지역별로 캐나다조차도 그렇다. 50도씨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영하. 그렇죠? 캐나다 살기 좋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네요.